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의 인구가 2년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10대 도시 중에서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시카고가 유일한 도시입니다. 2016년도 감소 인구수가 19,570명입니다. 전국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가장 큰 인구 손실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첫 번째 인구가 감소했는데 이때 감소한 수는 11,324명이었습니다. 이 인간 세계의 이주 현상, 동물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기준인데 삶의 환경이 나쁜 것을 떠나서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시카고의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한국을 떠나서 Better Life 또는 American Dream을 동경하면서 우리가 시카고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 그만큼 삶의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왜 떠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카고 트리뷴의 조사입니다. 중요한 이슈가 이런 것들입니다. 세금이 너무 높다. 주정부의 예산조차 없지 않느냐. 범죄가 너무 많다. 잡 구하기가 힘들다. 기후가 안 좋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제 시카고의 인구가 2년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전망은 어떤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계속 감소할 것이다 하는 전망도 있고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이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 쿡카운티, 일리노이주의 인구 동향, 또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전망은 어떤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센서스 뷰로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인구가 2015년도에 11,324명 감소, 2016년도에는 19,570명 감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쿡카운티,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카운티인데 인구가 2016년도에 21,324명이 역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는 3년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37,50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일리노이 주, 인구 감소된 8개 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인구가 현재 1,280만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최저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일리노이 주 인구가 1,300만 명이다 그랬는데 지금 1,300만 명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인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구 감소 도시가 대부분 미드웨스트 그리고 노던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샌루이스라든가 밀워키, 피츠버그 그리고 물론 시카고입니다. 이 대신에 남쪽에 있는 그 선벨트 지역, 그 남부 지역의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라든가 애리조나, 플로리다는 모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중반 때 리세션이 왔을 때 이 지역 인구 증가가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년 들어서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가 좋고 또 주택 문제, 고용 문제 이런 사정이 호전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카고와 일리노이주의 인구 감소 현상은 특별한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중서부, 북동부 지역으로부터 떠나서 동남부, 서부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감지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Great Migration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인류의 대규모 이동을 얘기하는데 시카고와 관련된 대규모 이동도 있습니다. 1910년에서부터 1930년 사이에 있었던 것인데 남부 지역에 거주하던 흑인들이 대거 중서부가 산업화됨에 따라서 일자리를 찾아서 중서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 시카고의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고 지금 시카고에서 시카고 블루스라는 새로운 음악의 장르가 생긴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카고의 한인 사회도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1970년대 대규모 이민 유입으로 생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한인사회의 출발이 바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 현대사회의 인구 이동의 원인은 주로 경제, 고용, 세금, 범죄, 행정, 주택, 교육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시카고 지역 범죄가 많은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고 부동산세도 높고 세일스 텍스도 높고 세금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높고 정부의 부패도 심각하고 장사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또 금년에는 꽤 괜찮았습니다만은 날씨가 나쁜 것 이거는 세계적인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시카고 지역의 토박이 기업들도 휘청거리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ears라든가 JCPenney, Radio Shack, Best Buy 등도 부진합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플로리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이플스라는 도시입니다. 이 선셋 투어라는 보드를 탔는데 해지는 바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관광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그 베이, 많이 큰 게 있는데 한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짜리 고급 주택들이 아주 즐비했습니다. 항해 중에 선장이 시카고에서 온 사람들을 손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집을 소개를 했는데 그 집이 바로 시카고 기업 햄버거 체인입니다. 포틸러스 그 주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장사만 지금 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500만 달러짜리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시카고의 인구 변화의 주요 현상 중에서 블랙 커뮤니티와 멕시코 유입 부진도 한 이유입니다. 한 인구 분석 전문가는 엑소더스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쿡카운티에서 흑인들이 9,000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물론 범죄 그리고 자비입니다. 2016년도 시카고의 총격 사건 4,300건, 사망자 760명. 여기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직장 다닌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류 사회의 보수주의자들 일부는 총격 사건, 살인 사건, 흑인들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국지적인 현상이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흑인들끼리 쏘고 죽이고 하니까 그냥 내비두어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은 이것이 모두 우리 전체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 단속이 강화된 이후에 시카고로 유입되던 멕시칸 이민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도 한 요인입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조사조차도 없지만은 시카고 한인들이 운영하던 토속 자본의 기업들 거의 다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비즈니스들로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세탁업종 주정 비즈니스들도 사양길이고 신문 구독자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세들은 떠나고 새 이민 유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은퇴한 노인들이 캘리포니아, 애틀란타로 이주한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1970년도 초처럼 클락 스트리트에 옹기종기 모여서 살 때처럼 우리 1세 한인들이 소수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가감 없이 특별한 토를 달지 않고 지금 현상만 본다면은 시카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쿡카운티도 줄어들고 있고 시카고의 한인 사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뉴스가 결코 아닙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화이트하우스의 고위 관리들이 북한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2명의 화이트하우스 고위 관리는
북한에 대한 시계가 다 되어가고 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 장소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어제 북한에 대한 경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고는 충분히 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23단어로 된 이 경고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최종 경고다, 일부에서는 포기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화학폭탄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 시리아 정부군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이 테러 그룹의 화학무기 창고를 폭격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화학폭탄 폭발로 어린이를 포함해서 70여 명이 숨졌습니다. 팍스뉴스의 빌 오레일리 성희롱 사건, 그의 프로그램 광고가 줄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머세디스 벤츠를 비롯해서 BMW, 올스테이트 보험 등이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오레일리는 5명의 여성들에게 성희롱을 해서 $1,300만 보상금을 냈습니다. 그는 팍스뉴스 최고의 시청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연간 $4,500만 광고비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의 슈퍼스타 소프라노 루네이 플레밍이 은퇴하게 됩니다. 그녀는 오는 5월 13일 연주를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58살인 그녀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슈퍼스타로 오랫동안 활약해왔습니다. 내년 일리노이주의 민주당 거버너 선거 큰 돈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네디가의 크리스 케네디 그리고 하얏 호텔 체인의 J.B. 프리츠커가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선거기금 제한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돈을 선거에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어제 최저임금 인상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일단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15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이들은 거버너 브루스 라너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집 앞 배달 물건 절도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벌리 지역 방범 카메라가 절도 현장을 촬영했는데 이 절도범은 주변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물건에 접근한 후에 이를 훔쳐서 SUV로 도주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일 최고기온이 7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오늘 날씨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고 43도, 내일 눈 또는 비 46도, 금요일 맑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51도,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토요일의 최고는 64도, 주일은 72도입니다.